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2017년도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017년도 교재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출간이 되기 전에 이 부동산 세법 기초 이론부터 여러분 학습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정상적으로 교재가 나오면 교재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 어떤 것들을 학습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동산 세법은 16문제가 출제가 되죠. 제 2차 시험이죠. 2차 과목인데 2차 과목 중에서 먼저 조세 총론입니다. 조세 총론, 부동산 관련된 조세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가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2문제. 그리고 취득세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아는 건데요. 취득세를 내는데 취득세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입니다. 우리가 각종 부동산을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와 등록과 또 각종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면허세를 내는데 과거에는 등록세와 면허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록 면허세로 통합됐는데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는데요. 재산세도 역시 2문제에서 3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이거는 지방세 들어갑니다. 지방세. 나중에 공부하겠는데요. 이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광역단체가 되겠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초단체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가 재정 살림하는 데 있어서, 살림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에게 징수하는 세금이 지방세가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수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는 광역단체장이 있고 기초단체장이 있겠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광역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기초단체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이 지방세인데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건 3가지밖에 없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여러분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은 국세인데요. 역시 국세는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것이죠. 세무서. 즉 세무서 상급기관은 국세청, 또 지방국세청 상급기관 국세청, 이렇게 있는데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국세입니다. 그래서 국세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건 2가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토지라든가 주택을,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세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내는 세금이 뭐가 있죠?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역시 한두 문제가 출제되고요. 양도소득세는 약 한 6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보시게 되면 아마 16문제, 그러니까 조세 총론은 뭐 2문제 정도, 취득세 2-3문제, 등록면허세 1-2문제, 재산세 2-3문제, 종합부동산세 1-2문제, 양도소득세 6문제, 많게는 뭐 7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데요. 이때 양도소득세에서는 이제 사업소득, 부동산을 임대했을 때 얻어지는 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이죠. 그러나 우리 세법상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는 세금은 없고요.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이 1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1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과거 80년, 90년대, 2000년도 초반까지는요,
부동산 세법 16문제 출제됐을 때 그 당시에는 20문제 출제됐는데 거의 학습한 데서 다 나오기 때문에 100점 맞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제도가 횟수가 거듭될수록 문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1년 동안을 전문 학원에서 공부하면서도 16문제 중에서 8문제 반절을 맞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30년 이상 공인중개사 부동산에 관련된 과목을 지도하면서 많은 경험과 또 다양한 그런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세법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책의 진도에 관계없이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 어떤 것들을 학습해야 고득점을 맞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안다고 해서 시험 절대 잘 보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는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조세 총론은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의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2문제가 출제되지만 1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문제는 책에 없는 것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1문제는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응용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 취득세 들어보셨죠?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토지를 사고 건물을 사고 주택을 사고 차량을 사고 선박을 사게 되면 취득세 내는 것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것이 등록면허세가 되겠고요. 여러분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내죠. 그렇죠? 여러분 재산세는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냅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게 재산세가 되겠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우리나라 2005년도에 생긴 거죠. 노무현 정권 때 생긴 건데 주택을 과다 보유하거나 토지를 과다 보유할 때 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여러분이 주택을 아파트를 양도하거나 토지 건축물을 양도했을 때 이득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금인데요. 자, 그러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 뻔한 거죠. 이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인데 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취득에 관련된 거죠. 취득. 사는 거죠. 재산세는 보유에 관련된 거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것이다. 역시 종합부동산세도 보유에 관련된 조세지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관련된 조세다. 그렇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취득에 관련된 것.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에 관련된 것.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관련된 것.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죠. 지방세 중 보유에 관련된 조세는 무엇인가? 정답은 재산세가 되겠죠. 국세 중에서 보유에 관련된 국세는 뭘까?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들이 바로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래 조세의 개념이 뭐냐? 조세의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조세의 분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거 학습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교과 과정에서 한번 학습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어느 것을 잘해야 세법을 잘하는가, 그리고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법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과세 요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과세 요건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다.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러한 필요한 사항을 우리는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세금 내느냐? Who.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느냐? What. 얼마를 기준으로 세금 내느냐? How. 몇 프로 세금 내느냐? Rate.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에는 누가 세금 내느냐? 그 누구, who. 누구냐? 누구를 우리는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납세 의무자. 대입하면 되는 거죠?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일까?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 꼭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샀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팔았느냐? 무엇입니다. What. 이것을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과세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세가 되는 대상물이 무엇이냐? 과세가 되는 물건이 뭐냐? 다른 말로 뭐 과세 객체 이런 말도 쓰는데요. 무엇을 사야 되느냐? 무엇을 사야 취득세를 내고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재산세를 내고 무엇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내느냐? 과세 대상입니다. How. 얼마를 기준으로 세금 매기느냐? 이것을 우리는 과세가 되는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산출하는데 어떤 기초가 되는 금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의 과세 표준, 등록면허세의 과세 표준, 재산세의 과세 표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 양도소득세의 과세 표준. 여러분 대입 한번 해보세요.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 취득세의 과세 표준, 등록면허세의 과세 표준, 재산세의 과세 표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 양도소득세의 과세 표준. 이번에 지난 27회에도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취득세의 과세 표준, 재산세의 과세 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레이트, 비율입니다. 세율. 몇 프로의 세금 내느냐? 세율. 세율이 몇 프로냐?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취득세의 세율, 등록면허세의 세율, 재산세의 세율,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결론, 이번 27회에도 누가 세금 내느냐? 무엇에 대해서 내느냐? 얼마를 기준으로 세금 내느냐? 몇 프로 세금 내느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학습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문제를 푸는데 중압감을 느낄까? 여러분, 취득세 배울 때는 알아요.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 취득세의 과세 대상, 취득세의 과세 표준, 취득세의 세율. 그때 공부할 때 아는데 다시 취득세가 끝나고 등록면허세를 공부할 때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 등록면허세의 과세 표준, 등록면허세의 세율. 그런데 이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헷갈리는 거죠. 재산세 넘어갑니다.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무엇이냐?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얼마냐? 재산세의 세율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그때 헷갈리는 거지요. 다시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마지막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무엇이냐? 무엇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낼까?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될까?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세목별로 여러분 배울 때는 이해가 하고 알 것 같지만 이게 5가지 내용을 5가지밖에 안 되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전반적으로 학습하고 나면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가가 여러분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부동산 세법에 잘하는 비법은 이 네 가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반복입니다. 반복.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5가지를 여러분들이 세목별로 분류해서 여러분 반복 학습을 하신다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내외 입력이 되고 문제 푸는데 절대 중압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우리 부동산세법 시험에 나오는 거 다 배웠죠? 조세 총론 빼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머릿속에 기억하시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5개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과세 대상은 무엇이냐? 과세 표준은 얼마냐? 몇 프로의 세율을 적용할까?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간단하게 취득세를 대입하겠습니다. 취득세. 부동산 등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죠. 여러분, 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에 대해서는 무슨 법에 정해져 있냐?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세법. 나중에 공부하는데요. 취득세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법 없어요. 재산세법 없습니다. 지방세법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세법에는 세목이 11가지가 있습니다. 11가지가 있는데 암기할 필요 없죠. 시험법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취득세는 누가 내느냐?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사실상 취득한 사람. 그래서 이제 사실상 취득자는 여러 가지 구분이 되는데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원칙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즉 취득 물권 소유자입니다. 산 사람, 뭐 법률용어로 매수인 또는 양수인 이런 말도 쓰겠죠. 그렇죠? 사실상 취득자. 그러면 무엇을 샀느냐? 무엇을 샀느냐? 이것을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세 대상. 무엇? 법으로 정해졌죠. 한번 들어보세요. 암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귀금속 산다고 취득세 내는 거 아니지요.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임목, 강어권, 어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런 거 사면 취득세 내는 겁니다. 암기하지 마시고요. 암기한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토지를 사고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임목, 강어권, 어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입니다. 요트 회원권, 승마 회원권, 골프 회원권 그냥 이해하세요. 이런 거 사면은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면 주택이잖아요. 부동산 취득세 냈죠. 차량 샀어요. 취득세 내봤죠. 그러면 과세 표준 얼마를 기준으로 내느냐? 과세 표준. 이거는 사실상의 취득 가격입니다. 내가 아파트를 얼마 주고 샀느냐?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매도인이 있고 나는 매수인인데 실질적으로 계약금 주고 잔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지급한 그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다 실거래가로 세금 내니까요. 1억의 아파트를 샀다면 1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과세 표준이 1억이란 얘기죠. 1억. 그러면 몇 프로냐? 취득세 세율은요. 1000분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0짜리가 있고요. 또 1000분의 35짜리가 있고 1000분의 28짜리가 있고 1000분의 23이 있고 뭐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파트 상가라든가 토지를 샀다. 상가,
토지를 사게 되면 취득세는 1000분의 40입니다. 우리나라 이 지방세법에서는요, 세율이 다 1000분율입니다. 100분의 4가 아니라 1000분의 40입니다. 사실은 1000분의 40은 몇 프로입니까? 4%가 되겠죠. 1000분의 35는 3.5%가 되겠죠. 1000분의 28은 2.8%가 되겠죠. 1000분의 23은 2.3%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상가라든가 토지를 사게 되면 취득세의 세율은 1000분의 40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얼마냐? 이거는 1000분의 10입니다. 아파트는, 주택은 1000분의 10짜리가 있고 1000분의 20짜리가 있고 1000분의 30짜리가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부동산을 사게 되면, 상가라든가 토지를 사게 되면 취득세의 세율은 1000분의 40입니다. 그러나 주택을 샀는데 그 실거래가 주택이 6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10입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1%입니다. 1%. 그리고 취득이 어떠한 취득이냐? 돈을 주고 산 유상승계 취득이냐, 무상승계 취득인 상속이냐, 증여냐, 그 취득 원인에 따라서 세율이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취득세의 세율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상가를 사고 토지를 사게 되면 1000분의 40이다. 주택을 샀는데 6억 원 이하짜리 주택을 사게 되면 1000분의 10이 된다. 오늘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1000분의 10. 1000분의 10.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1000분의 35입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1000분의 35. 1000분의 35. 그리고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면 1000분의 28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여냐에 돈 주고 샀느냐, 상속이냐, 증여냐, 또 뭐 1000분의 23 같은 건 농지를 상속받으면 1000분의 23이 되는데요. 오늘 첫 시간부터 이거 다 알 생각하지 마시고, 상가 토지를 샀다. 1000분의 40입니다. 그러나 주택을 사게 되면 1000분의 10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1000분의 35입니다.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1000분의 28입니다. 그러나 농지를 상속받게 되면 1000분의 23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취득세의 세율에 대해서 학습해 봤습니다. 결론, 취득세의 납세무자는 누구냐? 사실상 취득자, 취득물건 소유자, 매수인, 양수인. 무엇을 사야 취득세를 낼까?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임목, 강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 회원권 14가지를 사면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얼마에 샀느냐? 과세 표준은 얼마일까?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에다가 포함시키는 내용들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몇 프로의 세금 낼까? 세율이 되겠습니다. 세율 1000분의 40도 있고 1000분의 35, 1000분의 28, 23, 1000분의 10 다양합니다. 상가나 토지를 사게 되면 1000분의 40, 주택을 6억 원 이하짜리 취득하면 1000분의 10, 1%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과세 요건 4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취득세 편에 대해서 학습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